독도를 또 일본 영유권이다라는 입장을 또 전했고 위안부 협정 이행하라라는 입장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쪽에서는 물론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KBS에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 취재해서 보도하면 2중, 3중으로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KBS는 정확합니다. 근데 지금 이 보도를 독도 관련 보도를 한 곳이 NHK예요. 한국으로 치면 KBS 같은 곳이죠. 그래요? 이런 데가 이렇게 쉽사리 오보를 내는 민영 통신사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뭐 대통령실은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실에서 지금 부인하고 있어요. NHK를 더 신뢰합니까? 그러면 대통령실 NHK를 압수수색해야죠. 뭐 그 길밖에 없어 보이는데 이런 언급이 나왔다는 자체가 뭐냐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대통령이 구상권 청구를 포함해서 우리가 갖고 있던 마지막 지렛대를 지금 일본에게 줘버린 겁니다. 총리님, 저희 지렛대 없어요. 협상 없습니다. 호의대로 해주세요. 마음대로 해주세요라고 모든 걸 넘겨준 상태잖아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국제 무대에서 협상할 때 가진 것을 다 내주고 호의를 베풀면 상대방은 반드시 보복을 하고 들어옵니다. 기시다 총리 본인이 외무상을 맡아서 2015년에 합의를 만들어 놨는데 이걸 문재인 정부가 망쳤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면서 한국 정부 믿을 수 없다. 나는 지켜볼 것이다. 그걸로 부족하다. 2015년에 내가 당한 수모 그것도 갚아라. 라고 또 요구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기시다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정치적 인생을 부정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언급했을 거라고 봐요. 진정 좀 시켜주세요. 감히 정상회담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 싶어요, 저는. 만약에 진짜 독도 문제를 언급했다라면 이것은 정권이 흔들릴 문제라고 저는 봐요. 이거는 어떤 정권이요? 윤석열 정권이 흔들릴 만한 사건이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꺼내게 한 것조차도 문제고 네. 또한 그 얘기가 나왔다고 했지만 우리 대통령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맞습니다.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사실이어 봐요. 이거는 국민적인 분노를 감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맞기를 아니 바라요. 오므라이스 먹다 말고 나와야죠. 그런 얘기하면. 그럼 엎어야죠. 이런 얘기가 회담 중에 나오지 못하게 사전에 조율을 합니까, 보통은? 다 외교부 장관들끼리 사전 사전에. 의제를 다 조율을 하죠.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면 돌출 발언이거나 아니면 사전에 논의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실을 저는 NHK보다는 더 믿습니다. 자, 한쪽은 검사고 한쪽은 외무상 출신의 아주 노회한 관료입니다. 어떤 쪽이 암수를 들고 나왔을지 생각해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라면 전 충분히 이런 발언을 하고 언론에게 흘렸을 가능성 전 높이 그래도 봅니다. 좀 지금 일본 가서 회담하고 있는 네, 대통령 좀 믿어주시고 좀. 강제동원과 관련한 사과는 없었고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실에서 나온 입장은 직접적 사과 한 번 더 받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대통령실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3자 대의변제안을 발표하던 당일에 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일본의 참의회에 참석해서 참의원의 질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인데요. 자, 뭐라고 질문하냐면 총리, 대한민국한테 사과할 거예요? 네. 사과할 겁니까? 라고 물는 질문에 네. 역대 총리의 그런 것들을 계승한다. 네. 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라고 이미 그때 얘기했어요. 그 그대로 한 거네요. 네, 근데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사과할 거냐고 물어봤다고요. 사과할 거냐고. 그러니까 그런 대답을 했다면 사과할 생각 없다. 그냥 우리가 역대 총리도 했던 대로 쭉 이렇게 수상했다 말대로 갈 거지 라고 해서 이미 그때 얘기해놨던 것. 그것도 공개적으로 발언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던 것인데 대통령실이 오늘까지 어물쩍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덮었다는 점을 지적해야 되겠고요. 네. 한 번 더 사과받는 게 뭐가 중요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실이 완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양금덕 할머니한테 사과 한번 받자고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전 또 거꾸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 정부가 우린 군국주의를 했던 과거 역사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라고 가르쳐서 자라나는 일본 세대가 우리는 군국주의를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도록 만들라는 이야기이지 네. 우리한테 사과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닌데 대통령실 기본적인 역사 인식이 없는 겁니다. 네. 오늘은 제가 나오는 게 아니었는데 왜요? 아니 장해찬 최고위원이나 김병민 최고위원이 나왔어야 되는데 부적절한 출연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어느 나라 대통령실인가라고 좀 묻고 싶어요. 사과요. 당연히 해야죠. 잘못된 일에 대해서 10번이고 100번이고 피해자 측에서 요구를 하면 당연히 사과를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네.
하지만 과거에 대해서 자꾸 부정하잖아요. 네. 일본의 권력자들은 네.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고 하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분들에 대한 망언을 거듭하고 네. 강제징용은 없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일본과 우리가 어떻게 파트너십 관계, 협력자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대통령실의 인식은 일본의 자세보다 어찌 보면 더 큰 문제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600엔, 600엔. 20조 3천억 원 마이너스 알파. 네. 해설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증발해버린 수출 감소라든지 아니면 직접 투자 이런 걸 계산을 했어요. 네. 그걸 보면은 대일 수출 감소로 인해서 13조 5,204억 원이 증발했다. 그리고 일본의 한국 제조업에 직접 투자한 그것이 감소가 됐다. 그것이 6조 8,100억. 그래서 20조 3천억인데 네. 자칫 잘못하면요. 대통령의 이 발언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가 더 안 좋아질 수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건 왜 그렇죠?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과연 한일 회담에서 받아온 여러 가지 성적표, 네. 협상 내역 네. 안 받아들이면 어떡할 거예요? 반일 감정이 더 증폭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진다고 했는데. 지지율 떨어지는 걸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분노하고 역사를 부정한다라고 하면서 대통령과 대통령실 권력을 잡은 사람들에게 반감을 가지면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그때도 계속 일본과 미래관계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더 경색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때 감소분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감소될 수가 있다. 오히려 우리나라 경제, 안보 챙기려고 하다가 경제가 더 어려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봐요. 우리나라의 여론이 그만큼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대한민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얻은 것은 무형의 가치인 기시다 총리의 흡족한 마음, 더하기 렌가이텐에서 드신 2,600원짜리 오므라이스 한 그릇. 2,600엔입니다. 예, 이제 가격 확인해 봤는데요. 비싸네요. 예, 이거 하나 남기고 돌아오는 것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좀 박합니다. 제가 좀 평가가. 박하다라고 네.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실제로 기시다 총리가 시키는 대로 다 이행을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작년 11월에 아소다로 자민당 부총리제 이분이 예전에 총리도 한 적이 있죠. 이분 방한했습니다. 이분이 일종의 밀사 역할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이런 상의를 할 때 대통령이 이분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저 윤석열 정부 지지율 10%가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한일 관계 꼭 개선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전해 주십시오. 아소다로 부총재가 일본에 돌아가서 기시다 총리에게 전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나 협상 조건은 두 가지인데 일단 사과할 수 없다. 배상할 수 없다. 전직 수상들의 그 견해만 내가 인정하는 수준 이상은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입장을 가지고 했는데 이 협상이 잘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손은 완전히 빈손이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 드시고 온 2,600원짜리 오므라이스 하나 외에는 남은 것이 없는 정상회담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키야키도 드셨다고 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합산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합산해야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이 왜 했냐? 아니 지금 지지율 떨어지고 국민 여론 안 좋고 그런데 대통령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왜 대통령은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뭐냐면은 네. 안보.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한일 관계 좋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보의 어떤 부분이죠?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해서 현존하는 북한의 핵 위협을 네.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된다. 일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안보적 이득은 무엇입니까? 저한테 왜 자꾸 그래요? 아니, 미국이 궁금해서. 원하는 아니, 거예요. 궁금해서. 미국이 원해요. 아. 결국에는 한미일 동맹을 통해서 중국의 패권주의를 막아야 되는데 네. 한국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본인들의 구상이 깨져버려요. 미국의 구상이요? 그렇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패권주의를 저지하는 것도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경제에서의 시너지 효과, 특히 첨단 산업, 반도체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우리가 충분히 더 누릴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가 있다. 소재, 부품 이런 것들은 일본이 아직도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리고 제조를 하고. 국산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도 많이 나오던데. 저도 동의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 소재, 부품 이러한 것들도 한국에 많이 이제 제조업들이 따라잡았고 네. 또 중국을 통해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제 얘기가 아니고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의 말씀이 그랬을 이렇다는 것이다. 거라고. 아니, 그랬을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네. 이게 대통령 혼자만의 생각입니까? 그건 아닌 그렇게 것 같아요. 보세요? 왜냐하면은 김성한 외교안보 실장과 네. 김태호 제1차장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중국 배제론자예요. 아. 한미일 동맹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든 안보든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분들의 논리가 대통령을 설득했다 아니면 영향력을 끼쳤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네.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분들이 지난 10년 동안 쓴 논문에 보면은요. 중국이라는 게 없어요. 아. 외교에 있어서 아. 다자주의 외교 없어요. 아. 그냥 한미일 동맹, 일방주의예요. 그것이 지금 이러한 일을 벌어지게 한 근본적인 요인이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려요. 아베 신조 총리가 2007년에 소위 말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중국의 1대1로를 봉쇄하고 해양 세력을 뭉쳐야 된다고 말했을 때 미국이 뭐라 그랬냐면요. 그 중국한테 그렇게 심기불편한 얘기만 하면 안 돼. 우린 찬성할 수 없어라고 하다가 미국이 중국하고 사이가 나빠지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을 받아들이면서 일본한테 인도태평양 지역은 다 이제 네가 맡아서 관리해 줬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면서 한국에게 지금 일본 밑으로 들어가라고 요구한 건데 문재인 대통령은 버텼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들어갔죠. 이유는 하나. 북한 핵 위기로부터 우리나라를 구해줄 것은 일본의 자유대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신 건데 저는 이건 예언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일본 자유대가 동해안에 들어옵니다. 이제 그때 되면 국민들이 정말 열불을 내면서 굉장히 분노하실 건데요.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퇴근하고 싶어요. 야근 너무 싫어요. 칼퇴근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내 시간들이 대통령께서는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된 정부 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하셨습니다. 칼퇴근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내 시간들이 소중하니까. 이제 MZ세대 노동자들의 반발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어서 개편안 재검토를 지시를 했습니다. 자, 두 감정위원회 감정가 7,300만 원, 65만 4,160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초임 검사가 1년에 받는 연봉이 7,300만 원입니다. 네. 그리고 검사들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들어갈 때부터 7,300만 원으로 시작해서 공무원법으로 그냥 살아온 윤석열 대통령 같은 금수저는 노동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노동을 하고 있고 얼마를 벌고 있는지 한 달에 180만 원에서 10만 원을 더 벌기 위해서 어떤 분투를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윤석열식 동네 뻥축구입니다. 공을 딱 들었고 야 120시간도 일할 수 있자고 뻥 공을 찬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막 쫓아갑니다. 120시간 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짜봐도 120시간 시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최대치를 뽑아낸 게 69시간이에요. 이 얘기 작년부터 고용노동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안상훈 수석 나와서 태연하게 거짓말해요. 고용노동부도 설마 69시간이 될 줄은 몰랐던 것 같다.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대통령실에서 뻔뻔하게 합니까? 그러곤 대통령도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 신문 안 봅니까? 그저께 신문에 나오고 지난달 신문에도 69시간이 나왔는데 그때까지 모른 척하다 이제 와서 갑자기 60시간? 이라고 말하니까 고용노동부 또 뻥 공을 맞은 거 아니에요. 야 가자 하더니 60은 안 되겠으니까 59시간으로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나라의 정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대통령이 공을 차면 우르르 전부 다 거기 쫓아가서 대통령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건지 저는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진짜. 아니 그 말씀이 맞다면 그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당히 억울하겠네요. 억울하죠. 작년 12월에도 자기가 인터뷰에 나가서 69시간 노동 만들 수 있다고 인터뷰에서 고용노동부가 다 알고 있었는데 네. 아니 그럼 대통령이 말이에요. 이런 노동 개혁안 자기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혁안이 올라오면 딱 하나 물어본다면 뭐겠습니까? 장관, 이렇게 되면 최대 노동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안 물어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흥분해 조금 계신 것 흥분 같아요. 상태입니다. 좀 네, 조금 진정하세요. 가라앉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대통령실의 고위공직자 37명 재산을 공개했는데 평균 재산이 48억 3천만 원이에요. 와. 일반 국민들의 평균의 10.5배의 재산을 와. 대통령실의 고위공직자들이 갖고 그래요? 있어요. 와. 그렇다면 이분들이 과연 서민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알까요? 1시간 더 일하고 2시간 더 일했을 때 그 애환과 땀, 눈물 이런 것을 과연 알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저임금 곱하기 지금 현재 52시간인데 69시간으로 하면 17시간 곱하기 4주 하면은요 65만 4,160원을 일하는 근로자들은 더 받아요. 아, 추가 수당으로. 네. 근데 재산이 48억 이상인 분들이 한 달에 65만 원 이거 더 받는다고 그분들은 어떠한 느낌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무슨 정책을 시행을 할 때 제발 뒷북치지 말고요. 사전에 관련자 공청회도 하고 관계자들 다 얘기 들어보고 시행도 좀 해보고 그런 다음에 정책으로 발표해야지 대통령이 한마디 한다고 해서 또 바꾸고 이제 와서 MZ세대 노조들 얘기 듣고 네. 국가 정책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